친절한 대기자 권영철 대기자 어서 오십시오. 우리가 광고 나가는 동안에도 한참 좀 토론을 열고 있었어요. 네. 오늘 주제가 이제 용산 집무실 이전에 관한 이야기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조금 지금 나누고 있었는데 뜨거운 주제죠. 그렇습니다. 예. 어쨌건 뭐 대통령 집무실을 옮겨가는 걸로 기정사실화돼 있잖아요. 그렇죠. 어제 또 정부가 예비비 의결도 했고요. 그래서 현장은 어떤지 사실 현장을 가봐야 되겠다고 해서 제가 어제도 갔었고 네. 지난주에도 다녀오고 해서 현장을 보면서 느낌을 좀 찾아봤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영상하고 사진 자료가 좀 많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좀 설명을 해가면서 그리고 유튜브와 레인보우로 보시는 분들은 화면을 좀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 지출안을 어제 통과를 시켰으니까 국무회의에서 예. 일단은 뭐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정보다는 좀 늦어지긴 했습니다만은 네. 어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위한 예비비 360억 원 지출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제 출발선에 서게 된 거죠. 네. 네. 차질 없이 어떻게 진행이 착착착 되는 건가요? 어떻게 날짜는 어떻게 보세요?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달 20일 날 용산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직접 국민들 앞에 브리핑을 했죠. 네. 당시의 영상 잠시 한번 보시죠. 옮겨가면 분산 배치로 가능합니다. 이쪽에 그 역할을 대신한다 하더라도 들어가 있는 쪽으로 만약에 옮긴다고 하면 5월 10일까지 그 이전 로드맵에 대해서 혹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지 하고요. 시간상 원만하게 협조가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렇게 이제 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수위가 요청한 예비비 중에 대통령 집무실 조성을 위한 국방부 청사 리모델링 예산, 대통령 경호처 이전비 등은 일단 제외가 됐습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5월 10일에 딱 맞춰서 집무실을 이전하기는 불가능하다. 네. 그 이후에도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어제 말했거든요. 예. 집무실 이전이 좀 늦춰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그 현장에 가보니까 어떠시든가요? 현장을 가보니까 인수위에서 공개한 조감도와 상황이 많이 달랐습니다. 조감도 사진 잠시 한번 보여주시죠. 자, 용산 대통령 집무실 조감도 네, 저게 인수위가 윤석열 제공한 이제 당선인이 직접 공개한 앞부분에 예. 아주 커다란 공원이 조성돼 있고 그 뒤로 이제 건물이 있는 형태. 그러니까 미국 백악관 모습 비슷하게 이제 그려놓은 조감도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지금 가서 보면은 국방부 주변에 그 시설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고요. 미군 관련 시설들도 미군은 떠났지만 아직 그대로 다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너무 현장과 저 조감도와 현장은 너무 많이 달랐습니다. 지금 현장은 예. 제가 국립중앙박물관 필로티에서 찍은 그 촬영한 영상이 있는데 잠시 한번 보시죠. 국방부 시설들 외에 이 앞에 오른쪽에 보이는 이 붉은 벽돌 건물이 미군 전용 그 드래곤 힐 호텔이고요. 그 앞에가 이게 그 사우스 포스트라고 미군 시설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미군 시설들은 아직까지 그 반환하기로는 했는데 언제 반환한다가 확정이 되지 않은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해서 임기를 마칠 때까지 안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오면은 뭔가 미군 시설들과 같이 공유하게 되는, 미군 시설들 옆으로 오게 되는, 어떻게 보면 또 미군 시설들이 대통령 집무실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모양새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장을 보면서 현장에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예. 그리고 미군 시설들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어요? 미군은 떠나는데 시설들은 아직 그대로 다 남아 있는 상태고요. 국방부 청사 주변의 사진 이미지 한번 보여주시죠. 저기 보시면은 그 대통령 집무실 예정지가 주변에 가운데 건물들이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드래곤힐 낫지 서포트 센터, 네. 출입 방어 부직, 헬기장, 합참, 쭉 국방부 원강사, 하이원 빌리지 쭉 있네요. 예. 이런 이미지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건물들이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지금 왼쪽으로는 뭐 우리 군 관련된 거고, 네, 오른쪽으로는 미군 쪽 관련된 그런 건물들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기 붉은 글씨로 보이는 출입 방어부지와 스포츠 센터 드래곤힐 낫지는 잔류 예정지라 그래서 미군이 아직 우리에게 반환할 의사조차 없는 위치입니다.
아, 출입 방어부지 서포트 센터 드래곤힐 예, 낫지는 그리고 국방부와는 그 거리상으로도 아주 가까운데요. 그 이미지 한번 보여주시죠. 좀 이게 이제 그 국방부에서 전에 공개한 자료에 나오는 사진인데요. 네. 메인 포스트, 사우스 포스트가 미군지고요. 네. 전쟁 기념관에서 숙소, 반환된 숙소까지 그 위치가 국방부하고 합참 시설이 있는 곳이거든요. 저렇게 보면은 미군 시설들의 우리 대통령 집무실이 둘러싸이게 되는 잠깐만요. 다시 어디쯤이 지금 우리 집무실이 생길 곳이에요? 전쟁 기념관과 이쪽 아래 숙소 있죠, 왼쪽 끝에. 네. 그 라인이 국방부하고 합참 시설들이 있는 곳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사방 중에 3면이 동서남북 중에 서쪽을 뺀 3면이 미군 시설들에 둘러싸이게 되는 겁니다. 저 메인 포스트하고 사우스 포스트는 그냥 이렇게 사진으로 볼 때는 뭐 그냥 숲같이 돼 있는데 네. 녹지같이 돼 있는데. 그 사진 다시 한번 다른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그 다음 사진. 저렇게 보면은 이제 아. 항공 사진을 멀리 보니까 녹지 같은데 가까이 들여다보니까 다 건물이네요. 예. 예. 저렇게 건물들이 미군 시설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당선인이 들어가는 대통령 집무실이 미군 시설들의 한복판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이미지를 주게 되는 거죠. 지금 전체 지금 미군이 사용하던 부지가 한 200만 평방미터쯤 되거든요. 네. 그 중에 지금 우리한테 반환된 거는 20만 평방미터,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는 아직 다 미군 소유로 남아 있는 상황인 겁니다. 뭐 지금 당장은 그렇더라도 저 조감도에 따르면 인수위가 네. 제공한 조감도에 따르면 공원이 다 조성된다는 거 아니에요? 곧 저렇게 지금 저기 다 건물 있지만 다 공원 된다는 거 아니에요? 저게 이제 반환 조성이 되는 시점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2027년까지입니다. 네네. 원래 이게 그 다른 이미지, 거리 이미지 한번 보여주시죠. 다음 이미지. 네네. 저기서 보시면은 대통령 집무실로부터 출입 방어부지는 100m 이내고요. 대통령 그 드래곤 힐 낫지는 한 270m. 네. 한미연합사는 400m 정도 떨어져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네. 저 위에는 미군 대사관도 잔류하게 되는 곳이고요. 그러니까 미국 시설들과 더 가까이 가게 되는 아, 그렇게 옮겨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 년 후에 다 떠나고 공원이 된다고 해도 저것들은 다 남아 있는 그리고 건물들이다. 지금 공원 예정은 원래 당초 예정이 2027년까지 마무리하는 거였는데 예. 윤 대통령의 임기가 2027년까지잖아요. 예. 그런데 아직도 저 사우스 포스트와 메인 포스트는 언제 반환된다는 확정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아. 국토부 보도자료 잠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저기 보면은 한미 간 협의에 따라서 기지 반환 일정이 결정되는 점을 고려해 기지 반환 시점을 N년으로 설정하고 N년으로 N 플러스 7년 했잖아요. N 플러스 7년. 반환된 시점부터 7년이 걸려야 공원 조성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네. 그럼 반환 시기가 결정이 안 됐는데 공원이 저 조감도의 공원이 나오려면은 2030년 넘어가야. 반환 시기 N년 플러스 7년이 걸린다고 했는데 네. 2027년 공원 완공이라는 얘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원래 계획이 그랬습니다. 2011년에 계획 짤 때 그랬는데 네. 그게 작년에 다시 바뀐 겁니다. 아, 바뀌어가지고 N년- 원래는 그럼 27년이 맞는데. 네. 아. N년은 언제 반환되느냐가 반환이 마무리되는 시기가 N년이고 그로부터 7년이 더 걸리니까 2030년대 이후에 가야 공원 조성이 마무리될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집무실에 들어가더라도 지금의 그 아까 건물 그 상태 네. 미군들 그 건물 안에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미국 대사관은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국 대사관 그것도 미국 이전 대사관은 계획이 지금 있죠. 광화문에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 그 지도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보시면은 맨 북쪽 맨 위쪽에 있죠. 그 노란색 연두색으로 보이는 맨 위쪽. 네. 맨 위쪽에 미 대사관이 옮겨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아, 지금 광화문에 있는 게 저쪽으로 옮겨갑니까? 저게 캠프 코이너, 용산 기지정의 캠프 코이너 부지인데 언제 옮겨갑니까? 지금 이제 부지 작업이 들어갔으니까 작업 들어갔어요? 한 2년 정도 걸리면은 옮겨지지 않을까 그렇게 아. 보이고요. 그러니까 대통령 집무실이 미군 시설들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을 준다 그런 느낌인데 김남기 박사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가수반이 그 일하는 최고의 그 집무실이 지금 외국군 기지가 인접하거나 둘러싸거나 이렇게 돼 있는 상황 아니에요? 뭐 옛날 식민지 시대를 연상하게 한다든지 뭐 그 국가수반이 외국군의 힘을 빌린다든지 뭐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지 않나. 저
누구세요, 김남기 박사님? 김남기 박사가 한국 그 전통 문화 건축학 박사인데요. 네. 전통 우리 골목길 이 지금 답사하는 걸 주로 하시는 분입니다. 저분과 인터뷰한 곳이 용산 미군기지 국방부 청사가 내려다 보이는 아파트 안인데요. 네네. 그 안에서 내려다 보니까 국방부 그 망원 줌으로 당기면 국방부가 청사가 자세히 보이고 예. 미군기지들이 다 보이는 곳입니다. 아직도 그 시설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게 지금 현장에서 봤고요. 원래 미군기지 반환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도에 합의를 해서 2008년까지는 반환하겠다 그랬거든요. 네네. 그런데 처음 반환이 시작된 시기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2020년에 처음 반환이 됐고요. 그리고 올해에 16만 5천 평방미터가 반환이 되고 올해 안에 4분의 1 정도 한 50만 평방미터가 이제 반환이 완료되는 정도인 네. 겁니다. 그래서 너무 좀 성급하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자, 여기에 그리고 안에 그 드래곤 호텔이 있거든요. 여기 미군 전용 숙소입니다. 아까 드래곤일 낫지. 예, 드래곤이 낫지라고 됐는 이게 사실 제가 몇 년 전에 이쪽 오른쪽 사진은 제가 찍었던 건데요. 그 저기는 미군들 내지는 출입 허가증을 받아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네. 저기가 우리 대통령 집무실과 너무 가깝다. 저기 미군 주요 인사들이 많이 오기도 하거든요. 미국에서 이쪽으로 방문을 하면은 외부 호텔을 통째 빌리거나 아니면 저기를 숙소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 출입 방호부지는 또 그 옆에 있는데 대통령 집무실과 너무 가깝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지금 현장에 가보니까 보였습니다. 이 저 드래곤 호텔이 있는 곳이 그 과거 둔지미 마을이라고 했는데요. 일본군 사령관 관저가 있던 곳입니다. 저 터가. 거기 가면 아직도 일본군 사령관 관저에서 사용하던 성물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방문자를 위한 식당이 운영되고 있는데 외부 인사들이 아마 출입증이 있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네.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럼 현장을 이제 쭉 둘러보시고 네. 뭐 이야기가 지금 이렇게 뭐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좀 정리를 해보자면 조감도에 나온 대로 그런 공원, 백악관을 연상케 하는 그런 국민들과 소통하는 공원이 도대체 언제 만들어질 것인가에 대한 약간 의문이 생겼다는 말씀이 하나 있고 윤석열 당선인 임기 내에는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네. 미군의 주요 시설 네. 이런 것들이 저 공원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다 철수한다고 해도 남아있을 시설들이 너무 가까이에 있다. 그걸 염려하시는 거고. 그렇죠. 그렇습니까? 근데 또 한편에서는 뭐 네. 청취자 문자도 옵니다만 예. 아니 뭐 가까이 있으면 한미동맹 튼튼하고 뭐 괜찮은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게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그 최소한 대통령 집무실이 가려면은 우리가 지금 자주국가고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 아닙니까? 이런 예. 나라가 외국 군대 옆으로 간다. 아까 김남기 박사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그 이미지가 상당히 좋지 않을 외국엔 좋지 않게 비춰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들이 있고요. 우리가 과거에 고종 시기에 정동에 있는 러시아 공사관으로 일시 피신한 적이 있었죠. 네. 우리가 지금 그럴 시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을 준다면은 오히려 한국의 이미지가 더 우리 대한민국의 이미지가 나빠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들도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최소한 윤석열 당선인이 그걸로 옮겨가려면은 미군 기지 방안이 언제까지 한다 확정을 짓거나 네. 아니면 그런 정도의 뭔가 있어야 가능하지 않는가. 그리고 미군 시설들이 가득한 가운데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 최소한 그건 좀 치워지거나 정비가 된 후에 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 문화계 위주로 지금 이제 소식을 좀 들으셨다는 얘기고 현장 주민들 반응은 어떤지 좀 체크해 보셨어요? 현장 주민들도 그 제가 2차례 다 가면서 주민들하고 가게에 들어가서 가게 운영하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걱정들이 많습니다. 우려들 많이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오면은 경호가 좀 강화되지 않습니까? 그쪽 플래카드도 걸려 있었는데 한번 보여주실까요? 저는 얘기를 별사 하고요. 반대 이런 거 예, 주민들이 반- 붙여놓으신 거예요? 예, 주민들이 붙여놓은 거기도 합니다. 어쨌든 물론 뭐 기대를 하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 좀 정비되고 하면 나아지지 예. 않겠냐 얘기도 있지만은 보완할 점들이 여전히 많다. 네, 그렇습니다. 숙제들 정리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